안녕하세요, 가시현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내일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내일 영상은 업로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코스피는 26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0.9% 낙폭이 있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8% 빠지면서 어제와 오늘 아침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이틀 동안에 부진했던 SK하이닉스 이쪽에서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네이버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좋은 흐름이 아니었고요. 또 코스닥은 오늘 펄어비스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거의 다 2% 이상으로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3천억 이상, 오늘은 꽤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우선은 거래대금을 살펴보세요. 시간의 거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보면 4조 6천억이 찍혀 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갈 때는 10조 이상, 이 정도도 충분히 거래대금이 받쳐주었다면 얼마나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는지 충분히 체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과 비교해봐도 더 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틀 동안에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기관 쪽에서는 3일 연속으로 오랜만에 연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틀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3일 동안에 비슷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는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네이버, 한미반도체, 에너지솔루션, 강원랜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고려아연,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한국항공우주, 삼성 SDS,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드디어 나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동안 S&P 500과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다면 나스닥은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부진과 함께 조금은 힘에 붙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 지난 7월 중순의 고점, 그 고점을 살짝 돌파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더 위쪽 방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파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만큼 또 쌍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최근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를 통해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오늘은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다우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반도체, 자, 반도체가 어제 2.3% 급등이 나왔고 그게 나스닥 지수를 크게 밀어 올렸었던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코스피, 코스닥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가 1%로 밀리고 있습니다. 참 국내 시장은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금요일쯤에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날 미국의 대선이 있죠. 대선 결과에 따른 움직임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FMCA가 있고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만큼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사전에 관련주를 미리 매수해 놓고 당선이 되어서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이익 실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는 주식이라는 것은 약간은 이분법적인 투자, 그런 투자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또 들자면 FDA 승인, 내일 새벽에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전에 투자를 했고
다음날 승인이 되면 갭상승으로 출발하겠죠? 그럼 그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자. 자, 이런 것도 이분법적인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아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만약에 정말로 투자 계획이 있었다면 조금 더 앞서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았겠죠. 그래서 4년 전 대선 당시만 해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널뛰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전을 뒤집듯이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가 1%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 흐름이 좋은 업종들, 첫 번째로 네이버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반도체 안에서는 오랜만에 하이닉스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틀 동안 최근에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견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반기와 내년의 맑은 시장을 기대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충분히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이 추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년 동안 주봉상의 추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 그 추세는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평선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나의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그 선을 통해서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봉상의 추세를 보면 하단부에서 항상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었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직전의 고점을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직전의 고점을 돌파했죠. 뭐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럴 때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깨졌다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추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추세를 먼저 집중을 해보고 그 추세가 바뀌었을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020년 당시에 그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카카오의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주봉상의 22평선, 단 한 번도 그 이평선을 깨지 않고 시장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의 22평선이 깨지는 시점이 있죠. 그때부터는 비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삼성전자처럼 이평선보다도 하나의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내가 조금 더 허용을 한다면 이 추세 라인 있죠? 계속 반등이 나왔던 이 추세 라인이 깨졌을 때 그때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추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도 있죠. 대표적으로 KB금융, 이것도 하나의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추세 라인을 그어보더라도 밑에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추세를 깨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관점으로 본다면 주봉상 22평선, 그 22평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상승 추세가 아닌 하락했던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 그 구간도 명확하게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보면 지난 22년 당시에 그때 명확한 추세를 보이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평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 또 이평선이 아니라면 주봉상 22평선 있죠? 지난 22년 2월에 처음으로 깨지고 나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쯤에 처음으로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 추세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돌파를 했다는 것은 뭔가 힘이 바뀌었다, 또는 돈이 들어왔다, 또는 매도 물량이 소진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으로 대형주를 투자하고 계시다면 이 추세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 추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대형주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 중소형주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세를 확인할 때는 대형주인지 또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종목인지, 그리고 짧은 관점보다는 예를 들어 분봉이 될 수 있겠죠. 분봉보다는 일봉을 보시고요. 일봉보다는 주봉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최근에는 주봉상 22평선, 그 위에서 명확한 추세를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깨졌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물량을 조금은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또 여기서 명확한 추세를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또 고점끼리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추세가 또 보이죠? 그런데 지난 9월 말쯤에 이 당시에 추세를 돌파한 흐름이 나왔고 지금까지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추세를 집중해보자, 그 점을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다음 주에 미국 대선 그리고 FMCA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해보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